투란도트 12화 엘리시아 부모의 대화. 여보. 엘리시아가 드디어 실력을 뽐내게 되었소.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것이 드디어 빛을 보는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음악, 미술, 문학 수업을 쿠리님과 시작하게 되었다는군.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것들 말이야. 그렇군요.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들, 딸 똑같이 키운다고 생각해서 같이 말 타고 사냥하고 바깥일하고 그런 줄 알았죠. 역시 기본적인 것도 다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쿠리님도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 남녀가 다 같이 같은 것을 배우는 모양이야? 그래요. 여보. 나도 이제 제법 말 타는 것이 능숙해졌어요. 그래. 누가 가르쳤는데? 그리고 당신 말 탈 때 두건이 벗겨지지 않도록 잘 동여매도록 하시오. 전에 두건이 풀어졌지 않소. 조심할게요. 거의 눈만 내놓고 머리와 얼굴, 목을 다 감싸고 타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승마용 두건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벗겨지지도 않으면서 앞도 잘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말이야. 주변에서 다들 쑥덕거리오. 여편네를 집 밖으로 내돌리다 못해 말까지 태우고 다닌다고. 팔불출이라고 손가락질한다지. 여보.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여자들 다 부러워서 자기 남편들에게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불편하니까 괜히 당신 트집 잡는 거라고요.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다른 여자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도 다 아니까. 좀 우쭐하고 그러네요. 하긴. 나도 당신과 같이 말 타는 것이 즐겁소. 당신이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은지도 처음 알았지? 엘리시아가 당신을 닮았나? 집안에만 있을 때는 뚱뚱하고 거동하기 힘들었는데 요즘 매일 당신과 말을 타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졌어요. 내가 살이 빠져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가요? 하긴, 여자가 살이 빠지면 매력이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즐거워하고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 나도 기쁘고. 살이 빠져도 괜찮으니 매일 나랑 말을 탑시다. 엘리시아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딸 덕을 보내요. 단, 같이 있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 애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나도 좋아요. 저승. 전에 내려보냈던 왕자들 말이야. 다들 잘들 있나? 염라대왕님. 전부 여자로 환생시키셨잖습니까? 그랬지? 그래. 시집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죠. 몇몇은 벌써 시집을 갔는데 10명이 남았습니다. 10명이라. 다들 귀족 아가씨들일 텐데 왜 여태 시집을 가지 않았지? 그것이 전부 쿠린을 사모하고 있어서 다른데 시집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합니다. 쿠린.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아들 말이냐? 그렇습니다. 쿠린이 장성해서 곧 혼처를 구할 모양입니다. 투란도트가 열심히 며느리 후보들을 모으고 있죠. 그 며느리 후보 명단에 그 10명이 있다는 거냐? 예. 대왕마마. 어쩌면 전생과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녀만 바뀌었을 뿐. 그때는 투란도트에게 청혼했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여자로 태어나서 청혼은 못하고 투란도트의 아들에게 간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리는 그중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 아무도요. 대왕님. 아무도 없습니다. 쿠리는 제 아버지 칼라프의 친구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칼라프의 친구의 딸. 그리고 그 딸도 쿠린을 사모하고 있고요. 엘리시아라고 합니다. 엘리시아라. 그 애는 몽골계 귀족이 아니군. 그렇죠. 그래서 투란도트도 칼라프도 선뜻 며느리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린의 보좌관으로 키우고 있죠. 애가 영특하고 재능이 남다르고 또 쿠린을 좋아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부이죠.
자기 아들을 사모하는 것까지 다 알고 보좌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전생에 업을 끊으라고 기억도 지우고 여자로 보냈건만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같으니라고. 에잉. 쯧쯧. 그러게나 말입니다. 게다가 쿠리는 제 부모를 닮아서 일부일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10명의 아가씨들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쿠린이 첩을 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들도 다들 신분이 높아서 첩이 되려고 들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자기가 부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중이지요. 투란도트는 매번 며느리 후보들을 심사하고 있고요. 투란도트가 며느리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대화, 사냥, 저번엔 글쓰기까지, 다음엔 그림을 그리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엔 노래를 부르라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겠지? 다음엔 요리나 자수, 아니면 무용. 아마도요. 순서대로 다 볼 모양입니다. 눈이 높긴 합니다. 며느리 하나 뽑는데 무슨 심사 과정이 이리 복잡한지? 여자가 어미가 되면 다 똑같아지는 법이야?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건 세상이 두 쪽 나도 바뀌지 않아? 그렇군요. 대왕님. 저는 이곳에서 혹독하게 지옥불 수련까지 받고 태어난 영혼들이 또 사랑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억을 지워도 소용이 없네요. 같은 일의 반복이라니? 내가 할 말이다. 몽골 귀족 아가씨들의 사생대회. 여러분, 각자 자리 앞에 종이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수묵담채화도 좋고 채색화도 좋습니다. 지필묵과 물감들을 다 분배하였으니 각자 시작하세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엔 시를 쓰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그림이야? 우리가 화원도 아니고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공주님도 너무 하시네. 쉿. 조용히 해. 궁인들이 듣겠다. 몰라. 몰라. 공주님. 정말 너무하셔요. 이러다가 다음엔 노래나 춤.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실 것 같아. 응. 노래나 춤. 악기? 너는 그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도 춤은 좀 배웠다. 그래. 나는 비파를 좀 타. 얘들아. 나는 그래도 그림을 그려봤어.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하셔서 많이 모으시거든. 그래서 종이에 좀 끄적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려본 적은 없어. 흥. 잘났다. 너 자랑하냐? 안 되겠어. 이 모임.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야? 공주님은 매번 우리를 심사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단순히 공주님께 예쁘게만 보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매번 채점하시는 거야? 웬일이니? 당장 집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겠어. 다음엔 또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들아. 무엇을 하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열심히 배워두는 건데. 누가 아니라니? 사생대회를 마치고 그림을 심사하는 투란도트와 엘리시아. 엘리시아. 오늘 그림 중에서 그림 같은 그림이 있느냐? 저기? 공주님. 그림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장원으로 뽑을까 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뽑도록 해라. 그리고 다음엔 무슨 심사를 할까? 엘리시아. 다음엔 노래나 악기 연주를 보시죠. 그래. 엘리시아 내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우리나라 노래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넌 우리 몽골 노래도 금방 배우겠더구나. 이곳 노래는 매우 특이해서 배우기 어려워요. 우리 지방 노래는 섬세하고 슬픈 느낌이죠. 그래. 매우 처연하더구나. 여자들의 삶이 슬퍼서 그런가? 아니요. 남자들이 더 많이 부르는데요. 남자들도 다 그렇게 슬픈 노래를 해요. 특이하군. 나라마다 고유의 색이 다 있어. 독특해.
다음엔 음악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엔 자수 심사를 하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엔 춤. 아마도 춤은 다 잘 출 것이다. 몽골계 아가씨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아가씨들은 어떤 춤을 출까요? 뒤편에서 살짝 보든지. 그래요. 아니다. 다음 음악 심사 때 나와 같이 심사를 보도록 하자. 음악과 무용은 따로 채점할 수가 없잖니? 하긴, 노래나 연주, 무용은 그 순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따로 채점은 불가능하죠. 그래. 엘리시아. 다음 음악대회부터는 나랑 같이 들어가자. 네, 공주님. 어머니. 저는 구린. 너도 있었니? 어머니 왜 저를 쏙 빼놓고 엘리시아만 부르셨나요? 너는 대회나 심사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하긴, 구린님이 들어오시면 대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텐데. 아가씨들이 긴장하거나 동요하셔서. 그래.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며느리 심사라는 게 너무 분명해져서 안 된다. 물론 그 정도는 그 아가씨들도 대충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 사냥대회는 잠깐 아버지랑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외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채점할 실력은 더더욱 아니지 않니? 어머니? 엘리시아가 문학, 예술에 뛰어나다고 지금 편애하시는 거예요. 편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잘하니까 채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다. 너는 전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알겠니? 정 보고 싶으면 뒤편에서 살짝 몰래 보도록 해라. 절대로 아가씨들에게 들키면 안 돼. 알았니? 네. 어머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음악, 무용 같은 것들은 그 순간이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요. 혹시 알아요? 제대로 잘하는 아가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응. 혹시라도 마음에 들만한 아가씨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냐? 그야 모르죠. 심사는 사실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제 부인 후보자라면서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뒤편에서 심사하도록 해라. 들키지 않게. 엘리시아가 아버지께. 아버지? 공주님께서 음악대회 심사를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공주님께서 주퇴하신 아가씨들 친선 모임인데요. 단순한 다과 모임,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 후보들 심사하시는 거예요. 글이나 그림, 사냥은 모아서 채점했었는데요. 음악, 무용은 그 순간밖에 볼 수 없어서 따로 채점하지 못하니까 직관으로 심사하는 거죠. 그런데 구리님도 부득불 심사하시겠대요. 공주님께서 뒤편에서 살짝 보라고 하셨어요. 아가씨들 동요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구리님은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아가씨들 심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좀 놀랐어요.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에요. 엘리시아가. 엘리시아 부모의 대화. 여보. 혹시 엘리시아가 구리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요. 사실은 올 것이 왔네. 네네. 그래요. 구리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사모했어요. 맙소사. 그래서 그 애가 집을 나간 거요. 원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구리님을 보고 마음을 확실히 굳힌 거죠. 이런. 아무리 노력해도 혼인하지 못할 텐데. 이 일을 어쩌지? 투란도트 공주님이 그렇게 며느리 후보들을 심사하고 계시는데 저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마음을 접겠죠. 아마 공주님이 엘리시아의 마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며느리 심사에 참여시키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공주님이 엘리시아의 마음을 아실지도 모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엘리시아 보고 며느리 심사위원을 시키겠어요. 알아서 접으라는 거지? 이런. 엘리시아.
불쌍해서 어쩌지? 이런. 첩이면 가능하려나? 여보. 엘리시아의 성격을 모르세요. 그의 첩. 그딴 것이 싫어서 혼인 거부하고 공주님 시녀로 들어가겠다고 나간 아이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긴. 엘리시아 성정의 첩은 죽어도 못하겠지? 제가 본부인이 되어도 첩을 두는 것까지도 죽도록 싫어하는데. 당연하죠. 투란도트 공주님처럼 일부일처 아니면 죽어도 혼인하지 않을 거예요. 낭패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나는 이미 예상하던 일이에요. 그동안이라도 엘리시아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도 만족해요. 그건 또 아니지? 아비가 되어서 딸이 이런 지경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칼라프에게 편지라도 써볼까? 여보. 칼라프님도 쿠리님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칼라프님도 몽골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관으로 파견도 못 하신 거고. 제 말이 틀려요. 이런. 그렇군. 칼라프도 이방인이었지?